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니티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강좌를 맡은 한양여자대학교 장현주 교수입니다. 네, 본 강좌 학습 목표는요. 가상현실에 대하여 개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강좌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상현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가상현실 사용 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사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와 그 사례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 사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들을 본 후에요. 본인의 전공에 맞는 가상현실 컨텐츠를 기획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좌 안내입니다. 네, 간단하게 강좌에 대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강좌는요, 가상현실과 미디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통해서 가상현실에 대하여 이해하고 사례들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직접 제작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며 제작 도구는 유니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특징과 기능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우리 강좌에서는 그 많은 플랫폼들을 다루기에는 시간과 장비 등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비를 좀 이용을 해서요. 360도 카메라나 아니면 HMD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들도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가상현실 컨텐츠를 기획하고 적용하여 제작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비전공자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요. 되도록 쉬운 내용과 간단한 예제 그리고 코딩 부분은 최소화하여서 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현실이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현실, 사이버 공간, 가상세계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인간의 오감이 바탕이 되어 상상 속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가상 공간이다.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네요. 자, HMD를 착용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보면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HMD 착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에다가 가상현실 콘텐츠의 영상을 직접 출력을 하고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현실과 유사한 용어들이 좀 많은데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현실 세계인 거죠. 실제 현실이 되는 거고요. 일단 반대로 가상으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가상세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가상현실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에 가까운 현실 세계를 증강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가상으로만 만들어진 세계는 가상현실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포켓몬고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 추억이 돋네요. 자, 그 예전에 포켓몬고를 한참 할 때는요, 아침에 학생들하고 서로 자랑하고 도감 열면서 난 이만큼 모았다. 잠만보 있냐, 이렇게 예, 서로 부러워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 되는 거고요. 또 가상에 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강가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용어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요, 가상보다는 실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증강가상이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잘라서 가상 부분이 51%이고 현실이 49%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증강가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용어들을 구분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혼합해서 뭐 MR이라고 혼합현실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가상현실 사례들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현실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육이라든가 게임, e스포츠,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요즘은 그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교육용, 학습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용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환자들의 심리 치료라든가 아니면 의사들의 어떤 수술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뭐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게임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제 가상현실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FPS 게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FPS 장르의 게임 콘텐츠만 나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비트 세이버가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러면서 가상현실의 콘텐츠의 어떤 그 앞날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콘텐츠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감형 게임이라고 해서 다른 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행글라이더 같은 거 직접 이렇게 탑승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직접 타진 않지만 어떤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산업 분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직접 해볼 수도 있고요. 기기의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양 분야, 건설, 선박,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승강기 안전교육 같은 거 아니면 소방훈련 이런 경우에도 가상현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이제 e스포츠 분야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즐기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실감형 컨텐츠라고 해서 대형 스크린에 출력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 등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야외에 전시된 컨텐츠를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스크린 이제 3개를 겹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산 배경이 있고 그 앞에 새가 날아다니고 그 앞에는 이제 꽃잎이 막 날리면서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운드랑 같이 어울려져서 나오니까 정말 생각보다 현실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디어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컨텐츠들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화면은 이제 백과사전이나 학습용 콘텐츠들을 VR 기술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책으로만 접했던 그런 지식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학습 효과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용 컨텐츠를 기획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용할 연령대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의 단점이 멀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 때문에 플레이 시간은 좀 짧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시간 제한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은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현실 사례 중에서 의료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나 의사들에게 좋은 컨텐츠들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요, 백내장 수술 시뮬레이션인데요. 의사가 이 수술의 숙련자가 되려면 약 2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시뮬레이터는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훈련하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VR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시간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오른쪽 장면은요, 의대생들을 위한 의료 해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수술 실습을 VR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네요. 또 다른 의료 분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고요, 환자들을 위한 콘텐츠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왼쪽에 있는 장면은요, 고소공포증 또 아니면 비행공포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VR 기기를 통해 치료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나 자폐증, 심리치료, 치매 환자, 통증 치료 등등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쪽 팔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 환자가 본인의 팔이 움직이는 영상을 계속 VR로 시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신의 팔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뇌에서 그런 움직일 수 있다는 자극을 주게 되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학 지식이 없어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요, 화상 환자나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환자, 그런 환자들에게 처방이 된 내용인데요. VR로 눈사람 게임을 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서 눈의 차가움을 느껴서 그런 치료가 되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처방을 저렇게 내려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현실 사례 스포츠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도 e스포츠 사례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장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취소가 되니까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상현실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고요. 자, 위에는 이제 사이클 종목의 가상현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래는 이제 자동차 경주인 F1 경기가 가상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중에는요, 아내가 철인 3종 경기에, 가상현실 철인 3종 경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실수로 전기 코드 플러그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출전했던 아내가 경기에서 탈락된 분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장면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즐거운 체육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앞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공을 던져서 어떤 캐릭터를 맞춘다거나 직접 손으로 막 터치를 해서 캐릭터를 다루거나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현실 사례 공연과 전시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관에서는요, 대형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 면이니까 지금 사방의 면과 천장까지 5개의 면에서 영상을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감나게 소리와 함께 영상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구려의 무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은요, 전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가상현실로 이제 작품들을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더 가치가 있는 콘텐츠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전시관을 가지 않고 이렇게 HMD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전시 콘텐츠들은요,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선박, 건축, 그다음에 기타 장비, 그다음에 기기들, 이런 산업 현장에서도,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한 기기들을 다룰 때 미리 한번 연습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을 때, 아니면 또 새로운 기기를 테스트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을 직접 만져서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숙련된 정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꼭 게임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고우의 작품을 실감나게 효과를 적용한 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직접 HMD를 쓰는 걸 요즘은 꺼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상관처럼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뿌려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런 실감 미디어가 요즘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우의 그림들이 실감나게 움직이고 막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효과를 좀 주고 특히나 이제 사운드라든가 앞에 꽃잎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되면 정말 고우의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이제 그리는 장면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이 실제 영상에 이렇게 뿌려주고 같이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해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가상현실 사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 가상증강현실 사업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현실 컨텐츠 이용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상현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정도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현실 사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연령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은요. 시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소아 어린이는 보호자의 관리 및 지도 하에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HMD형 기기를 사용할 때는 IPD, 즉 동공간 거리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령의 제한을 주는 이유는요. 어린이가 지금 눈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어른처럼 성인처럼 다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달 중간에 어떤 자극적인 거를 주게 되면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동공간의 거리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과 어린이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동공간 거리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HMD에서는 그 동공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들을 좀 이용을 해서 거리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카드보드나 이런 것들은 그런 조정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나 소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꼭 같이 동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HMD의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요. 소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했을 때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용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이용 시간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VR 컨텐츠를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마다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 멀미 수능도와 컨텐츠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30분 이용 시 10에서 15분 정도의 휴식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용 시간은 딱 정해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발을 할 때 컨텐츠의 플레이 시간을 잘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개발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용 시간은 사실 멀미 때문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많이 실습을 좀 해봤지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 움직일 때마다 더욱 더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주변의 지인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멀미가 일어나는 어떤 연관성이 조금 그러니까 배멀미를 하는 사람은 가상현실에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많은 분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배멀미가 없는 사람들은 또 가상현실에 멀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배멀미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상현실 그 기기에 멀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착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사실 멀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상현실 멀미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착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어지러움증보다 눈의 피로가 너무 심해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옆으로 이동했을 때 굉장히 그 눈의 피로도가 강해져서 한 곳만 이제 주시할 때는 좀 편하지만 가상현실이 360도 돌아가면서 체험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요즘은 기기 부분에서도 많이 그런 쪽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이 좋아지면서 멀미들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3인칭 위치에서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좀 멀미가 덜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본 영상 중에는요, 가상현실 컨텐츠를 체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MD를 착용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옆에 사람이 툭 치고 가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이 보고 있는 그 시야 부분하고 몸에서 느끼는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체험할 때는 그런 멀미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